인류는 항체 치료제라는 항암제를 개발하여서 다양한 암 치료에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1986년 미로노납 CD33이라는 인류 첫 항체 치료제를 시작으로 2023년 현재 승인된 항체 치료제는 이미 100개를 넘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미국 FDA에서 승인된 항암 항체 치료제는 간암에 대한 레카네맙을 비롯하여 3종류나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 발전과 더불어 항원을 골라내고 이에 맞는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뇌종양에 대해서는 항체 치료제가 그리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체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들을 개발하여 사용해오고 있지만 이 또한 뇌종양에는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BBB, 혈관뇌 장벽 때문이지요. BBB라는 장벽은 우리의 뇌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뇌에 발생하는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혈관이 없는 것이 없고 뇌는 매우 민감한 기관이라서 다른 치료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약물 전달에 있어서 이 경로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 장벽을 통과할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개발한 다양한 타겟 치료제들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회가 아닌 BBB를 직접 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시도가 나노 입자를 이용하는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노 입자라고 하는 것은 1에서 100나노미터 크기의 입자를 가리킵니다. 진핵세포의 일반적인 크기가 50마이크로미터 정도인데요. 1나노미터이면 진핵세포 크기의 10,000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이 나노 입자들은 무기물인 금으로 구성된 것도 있고 탄소로만 이루어진 탄소 나노튜브도 있으며 유기물의 복합체 또는 이중 지질막으로 이루어진 리포점 혹은 단일 지질막으로 이루어진 마이셀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입자를 구성하는 물질이 무기물인 경우 다양한 모양으로도 제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나노 입자들의 다양한 물질을 붙여서 복합체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인류는 이 나노 입자들로 원하는 약물을 싸서 원하는 곳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리포점은 산업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나노 입자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산업적으로 뇌에 약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나노 입자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모두 연구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연구들이 전혀 쓸모없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나노 입자들은 단순히 약물만 투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매우 높은 전달률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약물 전달률이 높은 나노 입자들을 변형하여 뇌의 약물 전달에 사용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에서 다른 차에 무임승차하는 히치하이킹 장면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아주 운이 좋아서 목적지가 같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곳까지만 데려다 준다면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해 무사히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리와 셀리처럼 처음부터 목적지가 같은 경우에 차에 동승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뇌혈관 세포에는 뇌세포로 다양한 물질을 수송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뇌세포로 물질을 전달하는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요. 다만 이 경로가 특정 물질에 대해서 매우 선택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전달하는 것이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뇌세포의 물질 수송 경로에 효율적으로 무임승차하는 방법을 찾기만 한다면 이는 매우 뛰어난 약물 전달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하나의 예로 포도당을 들 수 있습니다.
뇌세포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데요. 포도당 스스로 혈관 뇌 장벽을 넘지는 못합니다. 포도당이 혈관 내 장벽을 넘어 뇌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은 포도당을 이송하는 캐리어, 포도당 수송체 GLUT1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뇌의 모세혈관, 내피세포에는 다른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캐리어가 발현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떤 나노 입자에다가 포도당을 잔뜩 붙인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렇게 생긴 나노 입자는 마치 자신이 포도당인 것처럼 포도당 수송체의 무임승차해서 뇌세포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뇌혈관 주변이 붉게 물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로써 입자들이 효율적으로 BBB를 넘어 뇌세포로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 논문 결과에 따르면 이 약물 전달체의 BBB 투과율은 약 25%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송체를 캐리어로 이용하는 약물 전달 방법을 CMT, Carrier Mediated Transport라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에는 목적지까지 도달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혈관 세포에 존재하는 수용체에 결합하는 단백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에는 철을 운반하는 단백질 트랜스페린이 있습니다. 지금 보는 이 나노 입자는 리포솜에 트랜스페린을 붙이고 여기에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인 엘로티닉과 독소 루비신을 결합하여 만든 약물 전달 복합체입니다. 이 약물 전달체를 혈관에 주입하면 혈관 세포의 트랜스페린 수용체에 결합하여 BBB를 넘고 순차적으로 종양 세포에 존재하는 트랜스페린 수용체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선 영상에서 엘로티닙의 혈관 내 장벽 투과율은 약 7% 정도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복합체를 이용해 장벽을 넘는 투과율은 2배 이상에 달하는 15% 정도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런 방법 말고 면역세포를 이용하는 트로이 목마 전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역세포 중에 뉴트로필이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외부 침입자가 들어오면 바로 잡아먹는 백혈구의 일종으로 전체 백혈구의 40에서 70%를 차지하는 면역세포지요. 이 백혈구의 이름 뉴트로필, 우리말로 호중구는 헤마톡실린과 에오신으로 염색했을 때 빨간색과 파란색의 중간색인 분홍색으로 염색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면역세포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뇌혈관의 내피세포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BBB를 넘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포에 뇌종양 세포를 죽이는 폭탄을 실을 수 있다면 매우 효율적인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고용암은 암세포들이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덩어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치밀한 구조를 이루며 더 나아가서 그 주위를 특별한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면역세포들이 이 조직 내부로 침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아주 일부는 이 견고한 조직을 뚫고 침투하기도 합니다. 최근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 이 고용암 조직에 침투한 면역세포를 꺼내서 이 세포들만 증폭해서 치료제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양 환자의 암 조직을 꺼내서 림프구만을 분리하여 배양하고 활성화시켜서 다시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법으로 종양 침륜 림프구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을 응용해서 종양세포에 침투하는 뉴트로필만 꺼내서 배양합니다. 그리고는 이 뉴트로필에 약물을 장착한 나노 입자들을 집어넣어 투여합니다. 그러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던 약물 장착 뉴트로필은 뇌혈관에서 BBB를 넘어 종양세포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뉴트로필은 처음부터 고용암 세포에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종양세포를 공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노 입자를 기반으로 한
뇌 약물 전달 방법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 어떤 기술들이 살아남아 우리의 암 치료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불량엄마 과학수다 BBB 통과만 시켜줘 이었습니다. 안녕.